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차마스라고 하는 스리랑카계 억만장자가 있습니다.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. 내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이 무려 7억이 넘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. 살펴보시죠. 6월 3일자인데요.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비트코인이 내년 무려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 최근에 어떤 카사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. 그는 점점 더 많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사실상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. 그리고면서 비트코인이 금을 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. 다소 급진적이지 않습니까? 이런 예측을요, 사실은 무려 2010년도부터 했던 사람이 참았습니다. 사실 뭐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억만장자들이 뭐 비트코인 옹호한 게 2020년 이후로는 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, 뭐 비트코인을 실제 언제, 뭐 몇 개나 샀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뭐 억만장자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. 타마스 할리하피티아. 이 발음 쉽지 않습니다. 어쨌든 76년생이고요. 스리랑카 태생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. 뭐 지금은 뭐 미국에 있는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. 과거 페이스북 초기에 수석 부사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억만장자 그 투자 그 부를 이뤄냈던 게 뭐 초기에는 월급쟁이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었던 사람이고요. 현재 추정 자산은 약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. 2021년 9월 30일 차마스는 자신이 비트코인에 수억 달러를 이미 투자했다고 밝혔으며 정확히 말하면 수억 달러를 투자한 건 아니고요.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우리 돈으로 하면 1,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가격이 올라서 이제 수천억이 이미 된 거겠죠. 암호화폐는 죽이기 어려울 것이다.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요. 21년도면 그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너무 성공하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. 근데 소신 발언한 거죠. 비트코인 죽일 수 없다. 왜냐하면 사실상 비트코인은 인터넷인데 인터넷을 어떻게 죽이는 거냐? 제2의 인터넷이다.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. 수억 달러를 투자했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규제 당국에서 코인 없애는 것은 뭐 사실 불가능하다. 어렵다. 가격 예측을 반복하는 것, 이거 뭐 어렵다고 했지만 종종 가격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.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2020년 4월 5일자인데요. 뭐 이전에 페이스북의 임원, 뭐 수석 부사장, 성격이 그렇게 좋았다고는 안 합니다.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는 걸로 또 유명했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이 사람이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2020년 4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밝혔죠. 이때가 2020년 4월 초거든요. 사실 그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폭락이 있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입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820만 원 정도 했거든요. 근데 13억이 넘어갈 것이다. 다소 무모한 예측 아닙니까? 이때 지금 가격 기준으로 820만 원이 13억이 된다면요. 앞으로 158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. 그 코로나 폭락 20일 정도 지났을 때 얘기를 한 거죠. 이 친구에게는 비트코인이 뭐였다?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었습니다. 자, 비트코인 결국에 13억 가뿐히 넘어갈 것이다. 이걸 제가 조금 더 파봤어요. 자,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투자는요. 무려 2010년도 이루어졌었다. 이게 한 80달러니까 우리 돈 대략 한 10만 원 정도에 샀던 걸로 이렇게 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. 어떤 사람이 사실 자기한테 비트코인을 소개해 줬다. 그 생일 40번째 생일 맞아서 라스베가스에 같이 놀러를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비트코인 전도를 한 겁니다. 차마스, 야, 너 이거 비트코인 좀 알아봐. 나중에 이거 아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.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좀 듣더니 3일 뒤에 패밀리 오피스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 이상 조 단위 되는 부자들의 가족 재산을
그 관리해주는 기관이거든요. 패밀리 오피스에 차마스가 전화를 합니다. 어이 그 양반 우리 그 비트코인 가족 명의로 한 100만 개 정도만 사놓으세요. 실제로 100만 개를 이때 샀습니다. 그때 가격은 8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. 이제 뭐 친구 권유로 이렇게 초기 투자를 했는데요. 전화로 그냥 한 번에 100만 개. 근데 이게 80달러 곱하기 100만 개를 하면요. 이게 8천만 달러입니다. 지금 이게요. 달러가 대충 한 1000억 원이 넘습니다.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트코인 설명 한번 듣고 1000억을 매수할 수 있는 배짱 쉽지 않습니다. 이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요. 성공하는 사업가 투자자들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위 말한 촉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직감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. 더 재밌는 게 뭐였냐?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100% 알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.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. 저 역시도 2014년도에 처음 뭐 행사를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저도 한 2년에서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고 솔직히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. 비트코인, 뭐 블록체인, 뭐가 뭐였는지 모르고 1000억을 투자했다. 신기하죠. 자, 나는 그것을 연구했다. 그리고 인수 결정 결국 내렸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.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대체로 나는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그냥 까먹고 잊고 지낸다. 지금 이런 말이고요. 패밀리 오피스에 뭐 2010년도, 2012년도 그 부근에 사실 뭐 10만 원에 샀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됐지 않습니까? 2017년도로 기억하죠. 그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2,800만 원까지 가버리니 패밀리 오피스가 뒤집어진 겁니다. 이제 그 사람들 이거 가격이 지금 막 이러니까 차마스가 야 나한테 그거 얘기하지 마. 나 그거 가격 알고 싶지 않아. 라고 딱 잡아떼면서 뭐라고 했냐. 야 그냥 대차 대조표에서 그냥 빼.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뭐 낼 수 있는 비용 뭐 있으면 비용으로 처리하고 숫자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. 나 그거 얼마인지 알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당연히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의 2010년도 얘기거든요. 왜 비트코인에 투자했냐 봤더니 강력한 이 개념이 뭐였냐? 미국이 그중 하나가일 수도 있다.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어딥니까? 1위가 미국, 2위가 중국인 거 아십니까? 그 이제 실크로드다 뭐다 해서 압수를 한 돈인데 어찌 됐건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1위 미국, 2위가 중국입니다. 어쨌든 이중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. 그들은 현지 통화를 살펴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살펴볼 것이다. 그리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2010년도, 뭐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와 겸하여 같이 사용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것, 또 이제 뭐 그 달러 가치가 점점 구매력이 하락하니까 보험의 성격도 있는 것, 이것을 201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죠. 실제로 뭐 엘살바도르만 지금 법정화폐 쓰는 게 아니고요. 아르헨티나가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. 근데 비트코인 채택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와 회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10여 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게 이게 통찰력이 아니고 뭘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참고로 예전부터 그 고인플레이션, 중남미 국가가 대체적으로 그런데 아르헨티나 특히 심한 국가 중에 하나였죠. 자,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사실은 예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. 근데 막혔죠. 누구 템에 막혔을까요? 바로 IMF였습니다. IMF가 정확히는 협박을 한 거예요. 너 우죄 금융 받고 싶어? 너 지금 돈 없지? 지금 달러 빚 장난 아니지?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코인을 포기해.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. 이게 지금 음모론이 아니고요. 1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. IMF가 아르헨티나에 450억 달러 너 구제 금융 받고 싶니? 그러면 반 코인 정책 펴.
이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인을 포기했었습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얘기했던 IMF와 BIS가 친암호화폐로 선회한 지 이제는 조금씩 오래되고 있죠. 코인 갑자기 보유를 허용하고요. 뭐 여러 가지 회계 기준도 바뀌고요. 갑자기 뭐 대통령들이 다 달려듭니다. 코인으로 표 얻어서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하겠다. 이런 프레임이 전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? 어쨌든 아르헨티나에서도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? 바뀐 김에 친고인 정책 가져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. 이거 미국에서도 뭐 되풀이될 조짐이 제 눈에는 조금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미래는 모르죠.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유통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랑 엘살바도랑 논의를 실제로 이거 얼마 전입니다. 지금 뭐 이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바뀌었고 고강도 경제 개혁을 진행 중이죠. 그래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 채택하는 게 아니냐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. 항상 어떤 그 미팅에 있을 때, 회의가 있을 때 누가 참여했냐 그 급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. 뭐라고 하냐? 아르헨티나의 증권위원회에 지금 누가 참석합니까? 증권 그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CNAD도 그 금융기관이죠. 디지털 자산위원회의 위원장. 미국으로 치면 SEC 그 게리 겐슬러가 참여를 한 거고요. 한국으로 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회의에 지금 직접 참석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뭐 IMF, BIS가 싫어한다고 해도 뭐 통제가 안 되잖아요. 뭐 비트코인 뭐 화폐로 써버리면 달러 이런 그들의 어떤 통제망에서 벗어나잖아요. 싫어합니다. 하지만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이건 뭐 싫어하고 말고 국가 차원에서 생존과 번영에 지금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증권위원회들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들이 달려들어서 회의를 했다. 사실 법정화폐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. 뭐 공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뭐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. 차마스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2011년도부터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실제로 이제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산 중 1%는 디지털 화폐로 보유해야 한다. 이게 뭐 지금은 너무나 흔한 이제 그 1%, 2% 투자하자. 2011년 1%요.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때부터 소위 말한 전도를 했었죠. 왜 그렇게 중요성 비트코인을 알렸냐? 실제로 그는 약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. 대략 한 100달러 미만, 뭐 우리 돈 한 13만 원, 12만 원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라고 보여집니다. 실제로 2013년에도 비트코인으로 500만 달러, 이게 뭐 60억 원, 한화로 치면 한 60억 원인데요. 다시 말씀드립니다. 현재 가치가 아니라 2013년 가치죠. 그러면서 1000만 달러, 1500만 달러 더 사고 싶다. 묻고 따따블로 갈 것이다. 지금 이렇게 밝혔었고요. 2020년 9월 22일이네요. 하마스의 그 사회적 자본, 그의 그 투자 회사 이름이 소셜 캐피털입니다.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2013년도부터 보유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본인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도지코인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로도 비트코인 샀고 스페이스X로도 그 회사 자본으로 그때 비트코인 샀었죠. 뭐 물론 일부는 팔았습니다. 근데 그것에 거의 몇 년 전 버전입니다. 한 8년 그 전부터 이 차마스는 본인도 샀고 회사를 통해서도 뭘 샀다? 비트코인 샀다. 이게 2018년 이제 뭐 투자 회사니까요. 그 투자자들에게 뭐 그 서한 레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거 세 개가 뭐였다? 첫 번째 비트코인, 두 번째 아마존, 세 번째 무슨 농구팀이라고 합니다. 샌프란시스코. 2018년이면 이때 이제 하락장이에요. 이때 비트코인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. 그때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게 비트코인.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패밀리 오피스, 그러니까 이제 그의 가족 명의로 초창기에 비트코인 한 100만 개를 매수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참았을 건 아니겠죠. 그 중에 개인 명의로 약 한 10만 개 정도를 매수한 게 아닌가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세웠던 그 회사 소셜 캐피탈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수량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적게 산 것 같진 않습니다. 많이 샀었다.
그러면서 왜 샀냐? 비트코인은 이 법정 화폐로도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리고 이건 일종의 보험이다. 달러가 몰락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. 그래서 이것을 불균형 베팅이다. 뭐 asymmetric bet이라고 해서 조금만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엄청 클 수 있다. 이 얘기를 2013년 2년도부터 했으니까 뭐 초기 투자자, 초기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겠죠. 2013년부터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. 10만 원일 때 샀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 수억에서 심지어 1 밀리언 달러니까 한 13억까지도 봤었습니다.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을 전부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초기요. 초으로 투자해 놓고 차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확신이 더 생겼던 케이스입니다. 재밌는 거죠. 자, 그리고 얼마인지 나한테 지금 가격 나한테 얘기하지만 나한테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야. 나는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거야. 뭐 그러니까 패밀리 오피스한테 오히려 그 이제 혼내기도 했었죠. 나한테 뭐 알려주지 말아라. 2025년 내년이죠. 뭐 얼마 안 남았어요. 내년 비트코인이 50만 달러. 우리 돈 거의 7억 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. 뭐 김치 프리미엄 끼면 7억은 훌쩍 넘을 수도 있겠다. 자, 7억이라고 하면 이제 또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어떤 또 다른 사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피터 브렌트라고 아마 저나 우리 동생이 한번 설명드렸던 50년 경력의 트레이더 있습니다. 내년 말 정도에 비트코인 13만 달러,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. 7억 하다가 1억 8천 하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언제쯤 꼭지가 나타날 것이냐? 자, 반감기 패턴을 얘기하면서요. 보통 이제 16개월 전부터 이제 바나나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서 반감기 이후 16개월부터 18개월 때 딱 꼭지를 찍었다. 자,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고점은 25년 8월에서 9월 정도로 예상한다. 이제 이 미래 가격을 맞추겠다. 이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.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 사람은 8월에서 9월 정도의 최고점을 찍을 것이고 특히 그 마지막 뭐 8월 9월이라고 하면 8월과 9월에 하늘로 정말 수직으로 꺾이는 구간이 되면서 이제 블로우 오프 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겪어 보시면 코인들이 막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고요. 뭐부터 갔다가 이제 순서대로 다 한 번씩 튀거든요.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파시기 직전에는 좀 코인 가지수가 뭐 30개다. 그러면 한 20개 이내로, 20개다. 한 15개, 10개 이내로 좀 줄이시는 게 이게 이제 좀 시장에 딱 탈출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가격이 갑자기 막 혼자 갑툭튀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친구들을 팔았다가 평소에 좋게 보셨던 코인을 몇 개 좀 수량을 줄이시면 탈출하실 때 조금 그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본인이 편하실 대로 사실 하시면 되겠죠. 어찌됐건 순서대로 분할대로 하면서 되도록이면 눈으로 보고 팔겠다. 이거 쉽지 않습니다. 그냥 사전에 적당히 걸어놓고 팔리면 그대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? 참고로 이 차마스는 언제 꼭지를 찍을 것이냐? 똑같은 얘기합니다.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살펴봐라. 내년 10월 정도까지 50만 달러 가까이 급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그러면서 자, 50만 달러, 우리 돈 7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. 금을 완전히 대체한다. 그리고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 효용을 갖는 무언가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. 실물 자산. 이 정도면요. 사실상 그 정말 그 금처럼 쓰인다는 얘기예요.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인 가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피터 브랜트는 내년 8월에서 9월, 하마스는 내년 한 10월 정도 고점을 보고 있고요.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라울 팔은 2025년 11월 정도에 한번 유동성 사이클 고점을 찍지 않을까. 하지만 뭐 이 언제가 꼭지가 될 것이다.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우리가 한번
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이겁니다. 또 이때 잘 못 팔면 또 이제 떨어지면 그 눈에 보이는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못 팔고 존버하다가 특히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7% 또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라울 팔은 어떻게 하겠다? 올 연말에 특히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솔라나 대부분 솔라나거든요.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의 3분의 1을 미련 없이 던질 것이다. 그리고 내년 한 여름 정도 돼서 또 가격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남은 3분의 1을 매도할 것이고 아직 그래도 3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건 혹시 모르니까 연말까지 한번 가져봐 볼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3분의 1이 아니어도 좋고요. 이렇게 뭐 6개월 단위가 아니어도 좋으니 4분의 1을 파셔도 되고 뭐 10%씩 분할 매도해도 좋으니 핵심은 뭐다? 조금 덜 먹고 분할로 탈출. 그러니까 이제 꼭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전략이 최선일 수밖에 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꼭지를 정확하게 맞춘다. 그거는 이제 운의 영역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7억은 몰라도 저는 비트코인 한 3, 4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. 진짜 포모 강하게 불면 그때 알트코인은 또 얼마나 갈까요? 제가 말씀드린 알트는 막 시총 작은 거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좀 핵심 알트, 시총이 높은 알트, 뭐 USDC나 테더 그렇게 얹혀져 있는 아니면 주요 거래소, 뭐 CME, 나스닥에서 크립토 지수를 만드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담아가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? 단, 시간이 바나나 아까 말씀드렸죠. 반감기 이후 14개월, 뭐 16개월, 그리고 마지막 2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거의 한 1년 이상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큰 가격을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면서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좀 분할 매도로 잘 빠져나와서 아무쪼록 좋은 성공담이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